로제 측에서 혹시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저작권 침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할까요? 자, 아파트. 안녕하세요. 요새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난리죠.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조금 유행은 지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얘기는 아파트 얘기가 아니라 로켓 얘기예요. 생각하니까 좀 웃기네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때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해가지고 각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엄청 이슈가 많이 됐던 영상입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잘 만들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 있죠. 남의 거 함부로 갖다 쓰면 저작권 침해라고요. 이건 저작권과 관련이 없을까요? 혹시 패러디는 아닐까요? 오늘은 저작권과 패러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패러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네이버 어학사전 같은 데 검색을 하면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결국 누군가의 작품 같은 것에서 차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럼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겠네요?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패러디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서태지라는 가수 아세요? 요새는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가수였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의 리더였고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지금 YG엔터의 수장인 양현석 대표님이죠. 그냥 문화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어요, 당시엔. 여하튼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앨범에서 컴백 홈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재수라는 가수가 이를 컴백홈이라고 패러디해서 그거를 우스꽝스럽게 부르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이에 서태지 씨가 이재수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걸었었는데 여기서 이재수 씨 측이 패러디다 라는 주장을 했고 법원이 패러디에 대한 기준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화면에서 잠깐 보실게요. 활자는 재미없죠?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저작권법에서는 제28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저 때는 25조, 지금은 28조입니다. 여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누군가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근데 이 표현 되게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남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쓰면 원래 저작권 침해인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인용하면 괜찮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태지 씨의 컴백 홈이라는 노래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인용하면, 아파트를 이렇게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패러디일 수도 있고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럼 패러디는 어떻게 판단하냐에 관해서 법원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방금 드렸던 판례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재수 씨의 컴백 홈은 패러디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판결문에서는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컴백 홈이라는 노래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가 아니라 그냥 누가 열심히 만든 거 우스꽝스럽게 바꾼 것에 불과하니까 그건 패러디가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결국 서태지 씨의 컴백 홈과 이재수 씨의 컴백 홈 사건에서 법원은 서태지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서태지 씨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줬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로 돌아올게요. 로켓은 패러디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판례는 2001년에 나온 것이고 지금은 그 당시와는 시대상이 많이 달라져서 패러디의 판단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 때 2001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로켓은 패러디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원 저작물에 대한 풍자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 법원 판결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죠?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는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아파트란 노래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차이 잘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원 저작권자인 로제 측에서 혹시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저작권 침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저작권일까요? 일단 노래는 음정과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정 부분에 대한 복제권 침해 아니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이런 것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굳이 할까요?
뭐하러 굳이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하겠어요. 이런 영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아파트 노래를 홍보해 주는 게 되고, 어차피 로켓의 소비로 인해서 아파트의 소비가 딱히 줄어들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러니 제 생각으로는 저작권 침해는 맞는데 권리자 측에서 굳이 고소할 것 같지는 않다인데 모르죠. 혹시 고소할지도 말입니다. 얘기 드린 김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 채널도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건 아니다. 다만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 보니까 슈퍼챗 받으셨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실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다면은 막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끝! 자, 오늘은 로켓, 패러디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서태지 씨 사건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서태지 씨의 사건은 저작권위원회하고 사후승인제 이런 것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쟁점이 조금 달라서 오늘은 그냥 패러디만 설명을 좀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노래들을 이렇게 변형해서 재밌게 만드시는 분들, 물론 원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있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만약에 협의가 없다면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패러디를 하셔서 저작권 침해를 피해버리시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저작권의 이해의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